최근 미국은 멕시코 카르텔로 인해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죠. 미국으로 들어가는 약의 대부분이 멕시코 카르텔로부터 제공되고 있을 정도로 카르텔들은 현재 미국을 약으로 잠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들은 멕시코에 자신들만의 군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통치하는 영토까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아무리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무력으로 이들을 소탕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인 2023년 10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텍사스주의 한 기관이 미국 멕시코 국경에 있는 악명 높은 카르텔의 소굴을 급습하고 전부 몰아내기까지 해서 화제가 되었었죠. 그 기관의 이름은 바로 텍사스 레인저스. 이들은 필요할 때 줄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과의 전투도 서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도 하며 텍사스의 수호자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텍사스 레인저스는 대체 누구인지, 그 창설 과정과 막강한 카르텔을 몰아내기 위해 대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팀명의 어원이기도 한 이 텍사스 레인저스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찰 조직 중 하나입니다. 그 창설 연도가 자그마치 1823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렇게 레인저스가 창설되던 당시 텍사스 지역은 미국이 아닌 멕시코 소유의 영토였다는 겁니다. 이런 멕시코 땅에서 어떻게 텍사스 레인저스가 창설된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텍사스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스티븐 오스틴이 그 주인공이죠. 그는 미국의 변호사이자 행정가였는데요. 당시 그는 멕시코 정부를 대신해서 인구가 부족한 멕시코 북부 지역을 사람들로 채우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300가구, 약 1200명 정도의 미국인 정착민을 이 텍사스 지역으로 이주시키게 되었죠. 그런데 일단 이주를 시킨 것까진 좋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정착민들의 안전 문제인데요. 이 당시 텍사스 지역에는 코만치, 카랑카와 아파치족 등의 원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을 지배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새롭게 정착한 미국인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스티븐 오스틴은 텍사스에 정착한 미국인 정착민들을 원주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준 군사 조직을 하나 구성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텍사스 레인저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은 창설 이후 원주민들로부터 미국인 정착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힘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후 텍사스 레인저스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1835년에는 멕시코의 영토였던 텍사스가 멕시코와의 잦은 마찰과 전쟁 끝에 1836년 독립을 이루기도 했고요. 1845년에는 텍사스가 미국의 28번째 주로 합병되면서 레인저스는 원래 잦은 다툼이 있던 원주민들에 더해서 이제는 멕시코와의 긴장 상태에서 국경까지 방어하기도 했죠. 1861년에는 미국 내에서 벌어졌던 최대 내전인 남북전쟁에서 남부군으로 참전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남북전쟁 당시에는 남부군이 북부군에 패배하며 텍사스 레인저스는 해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구성과 해체를 반복하던 레인저스는 1874년 당시 텍사스 주지사였던 리처드 코크에 의해 다시금 재구성되며 안정을 찾게 되는데요. 당시 치안 강화와 범죄 억제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텍사스는 텍사스 레인저스를 준 군사 그룹에서 조사와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변모시키게 됩니다. 이제 조금씩 현재 텍사스 레인저스의 형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경찰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레인저스는 1935년 텍사스에 새로 창설된 텍사스 공공안전부로 통합되면서 지금의 형태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죠. 현재까지도 그들은 텍사스의 FBI에 해당하는 주 조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무척 빠르게 살펴보았지만 텍사스 레인저스의 오랜 전통과 텍사스주를 위해 공헌해온 그들의 공적을 잘 알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제 텍사스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이콘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텍사스를 위협하고 있는 새로운 요소들이 텍사스 레인저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멕시코 카르텔과 불법 이민자들인데요. 현재 멕시코 카르텔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일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입국시켜주는 대신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데 한 사람당 $8,000에서 많게는
미국에게는 $20,000까지 요구한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카르텔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미국으로의 양유통입니다. 미국에 유통되는 것들 중에 멕시코 카르텔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이 있죠. 그 정도로 이들은 미국 내의 유통망을 꽉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현재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적으로 심각한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텍사스가 카르텔과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텍사스 레인저스가 주목하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텍사스와 멕시코와의 국경 근처에 위치한 프론톤 섬이 그곳인데요. 프론톤 섬은 공식적으로 무인도입니다. 섬의 길이는 약 3.2km이고 전체 면적은 약 0.6제곱km에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해봐야 해발 약 50m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인데요. 과거 그 애매한 위치 때문에 미국과 멕시코 간의 영토 분쟁이 있었지만 현재는 텍사스주의 일부로 속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보면 아무도 살지 않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섬이 사실은 1980년대부터 멕시코 카르텔의 범죄 거점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일단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섬의 위치 자체가 미국과 멕시코를 오가기 너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죠. 멕시코의 물건들을 미국으로 몰래 반입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경 근처 멕시코 쪽을 보면 도로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이는 카르텔들이 불법 화물을 국경까지 이동시키는 일을 아주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섬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 멕시코 양국에서 어떠한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손을 아예 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섬은 식생으로 가득 차게 되었거든요. 물론 이러한 점은 자연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무척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터운 식생은 멕시코 카르텔들에게 양국 정부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을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로부터 도착한 불법 화물들을 숨기기에도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앞서 살펴본 모든 조건들은 이 섬을 멕시코 카르텔을 위한 요충지로 만들기에 충분했고요.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섬을 무기, 약, 불법 이민을 위한 통과 지점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멕시코령도 아니고 미국 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그저 놀랍기만 한데요. 이러한 상황에 텍사스주는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에 텍사스 주지사인 그레그 에벗은 2021년 3월 불법 이민과 카르텔을 억제하기 위해 칼을 빼들게 되는데요. 텍사스는 이를 론스타 작전이라고 불렀죠. 먼저 그레그 에벗은 미국 전역의 국경 위기와 관련하여 재난 상황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재난을 선포하는 행위는 주지사가 주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는 아주 중요한 행정조치라고 해요. 즉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주 경비대와 레인저스와 같은 군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주변의 다른 주들로부터 필요 인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안보를 위한 큰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선포를 선행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플로리다주가 수백 명의 인력을 파견하기도 하는 등 텍사스는 작전 수행을 위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론스타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2021년 3월 작전 시작 이후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된 건 물론이고요. 약과 무기 밀매 활동 또한 다수 적발하면서 텍사스주의 경비대와 텍사스 레인저스는 카르텔을 상대하기 위한 경험치를 조금씩 쌓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23년 텍사스주는 그동안 쌓인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드디어 카르텔의 점령지이자 요충지인 프론톤 섬을 급습하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계획에 텍사스 레인저스가 앞장서게 됩니다. 급습을 위해 레인저스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급습 전에 텍사스는 국경 반대편에 있는 멕시코 연방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작전이 수행되는 와중에 멕시코 쪽에서 프론톤 섬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도록 진입을 차단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텍사스 내부에서는 이러한 멕시코와의 협력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멕시코 경찰과 정부 인사들의 카르텔들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레인저스의 작전 정보를 카르텔들이 미리 알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텍사스는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협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레인저스는 섬에 침투 시 카르텔들이 건설한 일련의 구조물을 장악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잡습니다. 이를 통해 레인저스가 프론톤 섬의 작전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본 건데요. 그 이유가 섬에서 이 건물들은 제일 높은 지점에 지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적들을 사격하고 견제하는 데 있어 무척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섬 전체를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먼저 장악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었죠. 이 외에도 레인저스는 아주 중요한 교전 규칙도 정하게 됩니다. 그 규칙의 내용은 적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먼저 발포하지 않을 것이었는데요. 아무리 텍사스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건 전부 멕시코인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카르텔들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닌데 레인저스가 먼저 공격하기라도 한다면 이는 외교적인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접근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이렇듯 텍사스 레인저스는 프론톤 섬을 급습하고 카르텔을 제압하기 위해 정말 만전을 기하였는데요. 이러한 철저한 준비 끝에 텍사스 레인저스는 2023년 10월 2일 새벽 프론톤 섬을 향해 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격전이 벌어질 거라던 모두의 예상과 달리 그 결과는 너무도 허무했습니다. 카르텔들이 이미 섬을 모두 떠나버리고 섬은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의 추측에 의하면 카르텔들은 아마도 레인저스의 작전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작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미 작전에 대한 중요 정보가 카르텔로 흘러들어간 거죠. 그래서 섬에 주둔하고 있던 카르텔 요원들은 완전히 무장한 레인저스와 공격적으로 교전하는 것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망가는 걸 선택한 겁니다. 비록 결과는 허무했지만 어찌 보면 어떠한 인명피해 없이 가장 평화롭게 작전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전에 참여한 텍사스 레인저스는 텍사스주의 깃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며 프론톤 섬을 탈환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섬에서 카르텔들을 몰아내긴 했지만 몰아내기만 한 걸로 끝내면 안 되겠죠. 작전이 끝나고 레인저스가 빠져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들어와서 섬을 점령하고 모든 걸 원상복귀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텍사스주는 다시는 카르텔들이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섬을 더 효과적으로 점령하고자 했는데요. 바로 섬의 요새화를 시작한 겁니다. 섬의 안전이 확인된 직후 텍사스가 가장 먼저 한 건 철조망 설치였습니다. 섬의 주요 진입 경로와 강변에 무려 2.5km에 달하는 철조망을 설치하여 카르텔의 접근을 차단한 건데요. 이는 카르텔의 물건들이 들어오는 경로를 봉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여기에 더해서 텍사스주는 혹시 카르텔들이 철조망을 뚫고 들어와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우려해 더 확실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바로 섬 전체를 덮고 있던 식생 제거입니다. 앞서 살펴보셨듯이 프론톤 섬의 두터운 식생은 카르텔들이 몸과 무기를 숨기는데 큰 도움을 주었었잖아요. 텍사스주는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식생을 전부 제거함으로써 카르텔의 은신처로 작용할 만한 요소를 아예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텍사스주는 드론을 이용한 정찰, 주 경찰과 방위군의 순찰 강화 등 섬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텍사스 레인저스의 창설 과정과 의미, 그리고 최근 레인저스가 투입된 대표적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과거부터 이어져 온 레인저스와 원주민 사이에서의 문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과잉 방어 문제, 추가로 프론톤 섬의 식생 제거에 대한 환경 파괴 문제 등 텍사스주와 레인저스 관련한 문제 제기 또한 끊이질 않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들을 향한 평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